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박수 2번 받으려고. 아니, 사실 이렇게 가볍게 우리 이정은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 나눈다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또 너무 많은 이렇게 분들이 오셔가지고, 반갑기도 하고, 살짝 또 떨리기도 합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그 마을로 들어간 도서관 꼭지로 이제 움직이는 도서관을 저희 예술인 팀은 이제 그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의 하나로 책 먹는 포장마차를 이제 테마로 해서 이제 이 문발동 에세이를 이제 결과물로 물론 이제 그 이제 내는 그런 그 계획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 책 먹는 포장마차로 이게 이제 그 이쪽 그 파주 교화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제 이정은 선생님도 이제 알게 되었고, 작년에 어쨌든 또 한번 이게 점호 책방, 그러니까 지금은 점호 책방이지만 작년에는 이제 발전소 책방이었죠. 발전소 점 뭐였죠? 책방 점오. 네, 책방 점호였죠. 책방은 그때는 없었죠. 네. 책방은. 네, 근데 이제 저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솔직히 굉장히 좀 이렇게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발전소, 그다음에 뭐 책 발전소, 그다음에 발전소 .5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세 개가 각각 따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작년에 이제 인터뷰 겸 우리가 또 포장마차 활동을 하러 이제 갔는데 그게 그 같은 공간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정은 선생님과 그 포장마차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방에서 좀 지금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한 게 아니라요. 주방에서 이제 이 우아하게 뒤쪽 카운트 뒤쪽 주방에서 둘이 앉아서 예,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정말 이제 많은 얘기를 사실 나누고 책방에 대한 또 이해도 할 수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도서관과 또 여기 이게 책 발전소와의 관계도 또 알게 되면서 굉장히 사실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없는 그런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제가 작년에 인터뷰하면서 혼자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책방지기로서 네. 또 혹은 또 이정은 선생님이 원래는 또 이쪽 본토 이쪽에서 원래 사셨던 분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정은 선생님의 이 본인 소개를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방송으로도 나가고 하니까 좀 간단히 아니 조금 길게 간단히 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고 사실 여기서 얘기 둘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얘기를 서로 하는 것도 좋으니까 저도 간단히 많이 간단히 오셨으니까, 하고서 얘기 더 늘려보면 질문도 좋을 좀 것 같아요. 하고 또 이렇게 답변도 좀 하고 그런 시간도 같이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뭐 원래는 서울이 고향이고요. 네. 뭐 그러니까 양가가 다 서울이어서 그러니까 뭐 친가는 저희 집에서 15분이었고 외가는 정릉이고 이러니까 뭐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이나 어디에 뭐 외갓집에 가서 뭐 했다라는 경험은 없어요. 네. 없는데 이제 대학을 농대를 다니다 보니까 약간 새로운 체험을 많이 하곤 했었는데 여기는 파주에 온 거는 우연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뭐 뭘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왔어요. 교화 신도시가 딱 만들어질 때 처음 이제 이쪽으로 세를 얻어서 왔고 거기서 있다가 교화도서관이 오픈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배가 아르바이트를 처음에 이제 면접을 막 100몇 명을 봤거든요. 교화도서관에서 첫 해 오픈하자마자. 그러니까 배가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12년 전이네요, 그러면. 예. 그때. 그래서 거기서 하고 그 전에 뭐 그 전에는 이제 심학산 지킴이 아이들이랑 뭐 이런 거 활동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동네에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저기 청석 마을이거든요. 교화 8단지 여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이쪽 문발동 요쪽이 이제 저의 그러니까 약간 범위가 활동 범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많이 배웠죠, 사실. 책을 읽는 것도 많이 배웠어요. 책을 그냥 좋아하기는 좋아했지만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법 몰랐는데 그거를 이제 많이 가르쳐 주셨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법도 많이 배우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동네에서 그때 커피발전소가 2010년에 문을 열었는데 그곳을 또 제2의 아지트 삼아서 동네 사람들이 여기 지금 장수희 선생님도 계시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2011년부터 해가지고 뭐 바느질 아줌마들 바느질 공방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2012년부터인가는 골목잔치도 여기서 몇 년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의 자칭 닉네임을 이마담이라고 지었는데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달리는 이마담이라고. 네, 제가 처음 이제 듣네요. 동생하고 자전거 유럽 여행을 하고 오면서 사실 마담이란 단어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만나거나 소통하거나 이어주는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그래도 많이 알더라고요. 방법을 안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막 얘기를 해드리거나 이래서 마담 괜찮다. 나는 그럼 동네 한 마담이 되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자전거 여행을 했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달리는 이마담이라고 닉네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동네에 자리를 잡게 됐고 어찌어찌하여 뭐 책방의 조합원의 일원으로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좀 기네요. 네, 그래서 짧게 하도록. 굉장히 좋았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이마담에 대해서 이정수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한 한 가지 있으면 하나 정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 제가 아시는 너무 설명을 잘 드려서 아무 없습니다. 근데 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너무 자세히 잘 아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글쎄요, 아시는 분들이 왜 오셨을까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잘 알아서 이제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사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저쪽 책 발전소 쪽에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해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 공간도 바뀌고 또 이렇게 책방 이름도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많은 변화가 지금 이제 있었는데 이 공간이 달라지고 또 책방 이름도 이제 점호 책방으로 이게 간판을 달면서 무슨 또 특별히 어떤 변화된 어떤 그런 게 있는지요? 아니면 또 이사하게 된 계기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원래 저희 책방이 2016년에 커피 발전소라고 요 밑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는데. 커피 발전소가 문 닫았나요? 네. 10년 하고서 이제 출판단지로 가느라고 이쪽은 정리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모인 몇 명이 야, 우리도 우리가 팔고 싶은 책을 좀 팔아보자.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 전에도 뭐 독서 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뭐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한 다음 해쯤부터 이제 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평소에 이 동네에서 독서 동아리도 하고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한번 책방을 해보자. 그러니까 책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다양하게 그 책과 함께 여러 가지를 발을 뻗어볼 수 있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 하니까 이제 한 15명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조합 만들 때도 조합비 그냥 50만 원씩 해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 책을 사자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 쓰면 우리는 그냥 해산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써서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 조금씩 남기는 남았어요. 그래서 그냥 유지를 하고 있다가 제일 처음에 예. 0.5, 그러니까 5분이 모여서 진행을 할 때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거예요? 예, 처음에 그 조합을 만들기 이전에 점호는 5명이 모여서 점호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원래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게 뭔가 진득하니 뭔가를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툭툭 던지고 시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베타 버전이다. 약간 그 뭐 아이폰에서도 그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약간 베타 버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돼 있지 않다. 그래서 점오라는 버전 점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우리는 점오니까 당신이 우리의 점오가 되어달라.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가 점오로서 요만큼만 있을 테니까 뺏어가든지 합류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점오라는 이름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조합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점오 책방 이러기가 좀 해서 발전소 책방 5 협동조합이라고 이제 협동조합 이름을 정식 명칭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저희 분들이 동네 분들이나 외부에서 발전소 책방 5 협동조합께서는 뭐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점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때 길냥이를 잠깐 우리가 인보를 하고 있었는데 걔를 이름을 점오라고 하게 되면서 이게 뭔가가 점오가 이렇게 확 뜬 거죠. 그 무렵에
이곳이 여러분들 옛날부터 여기 이용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땅콩몽고라고 그 아주 좋은 책방이었어요. 아주 정말 큐레이션도 좋고 저희가 맨날 저기가 진짜 책방이지 우리는 그냥 동아리야 막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했는데 그분이 혼자서 이제 책방을 운영하는 게 좀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문을 닫으시게 되면서 행복한 책방에서 이쪽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은 책발전소가 저쪽에 있었을 때도 여기는 그 땅콩 서점으로 네, 있었어요. 네. 저희가 3월에 문을 열었고 여기가 5월에 문을 열었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공존했던 시기가 있었군요. 예, 덕을 봤죠, 많이. 왜냐면 워낙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예. 저희는 물류가 안 들어오거든요. 예. 이분이 이제 나 물류 들어오니까 내 편에 주문해라. 이런 식으로도 해주시고 뭐 여쭤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의 이렇게 표본 같은 막 이런 식이었는데 문을 닫게 되고 행복한 책방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작년에 저희도 저쪽 공간에서 샵인샵이라는 게 이제 10평 정도에 요만큼 있으니까 책도 그렇고 아무래도 공간이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쪽 대표님이 이제 운정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를 좀 인수하면 어떻겠느냐 이러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긴급 조합 회의를 했어요. 그게 언제죠? 그게 작년 8월인가 9월인가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급격하게. 인터뷰하던 그 무렵이 인터뷰한 다음이요. 예. 우리가 7월쯤에 예, 그때까지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 10월쯤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조합회의를 했죠. 가장 큰 문제는 돈. 이제 500만 원, 50만 원씩 걷었는데 없는데. 근데 이제 조합원들이 뭔가 좀 이제 우리도 틀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 대출을 받자.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고 봤더니 저희가 뭔가 실적이 없어서 대출도 못 받고 그래서 어찌 모아서 이쪽으로 이제 작년 11월 말에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와서 간판 저희 정식 명칭은 그대로예요. 협동조합 이름은 바꾸기가 어려워서 못 바꾸는데 간판 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람들이 자꾸 점보 책방 이러는데 여기 발전소 책방을 협동조합 이렇게 쓰면 이상하니까 우리도 점보 책방이라고 우리 스스로 부르자. 그래서 이제 간판을 점보 책방이라고 하고 이제 정식 뒤에 들어갈 때는 발전소 책방 5 협동조합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게 해놨더니 이제는 점빵이라고 불러요. 다시 점빵이라고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점빵 하니까 옛날에 전빵 예, 비슷하게 예. 들리네요. 예. 작년에 진짜 제가 그 점호 예. 우리 책방 고양이 예. 지금 잘 살아요. 점호도 인터뷰를 사실 했었는데 네. 작년에 너무 그때 이제 그때는 제가 제일 처음에 점호를 봤을 때는 입양되기 전에 정말 제가 그러니까 인터뷰 하려고 인터뷰 하러 왔을 때만 해도 조금 뽀시시 했는데 이제 인터뷰 하려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기 동네 고양이랑 싸워가지고 뜯겨서 막 이렇게 그 모습까지는 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다행히 인터뷰가 조금 미뤄져서 그 다음에 이제 입양됐다는 얘기 듣고 또 입양하신 분이 또 직접 점호 나중에 데리고 와서 예. 같이 같이 또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예. 지금 근황 좀 전해주시죠. 점호는 그러니까 저희는 아니고 커피발전소 소장님이 고양이를 참 좋아하셔서 고양이를 예. 키우시기도 하고 길냥이들 여기 이제 주변에 이 동네에 좀 있으세요. 그 길냥이들 관리하시는 분이. 예. 근데 아주 거짓골을 한 고양이가 며칠 동안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를 계속 밥을 먹이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 책방 안으로 들였어요. 그래서 걔를 이제 좀 봤더니 발톱을 다 잘라놓은 거예요. 발톱이 막 엉망이고 털을 밀다가 여기 목은 다 살이 이렇게 나가고 여기 밀다가 말고 그러고 버렸는데 이빨을 잘라놨더라고요. 나중에 병원 가서 봤더니 그러니까 얘 버린 것 같은데 아예 관리용으로 이 고양이는 이랬을 때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끝을 다 잘라놨대요. 아니 그러면서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를 임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책방 고양이로 키우기에는 키우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이제 알레르기도 있고 너무 힘들고 털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힘들겠다 이랬는데 밤에 또 자주 나가고 예, 막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얘가 한번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놓쳤어요. 근데 나갔다가 이 동네 이제 길냥이 중에 그 우두머리 길냥이가 있어요. 깜피라고 시커먼 애가 있는데 걔한테 거의 죽임을 당할 뻔하고서는
완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봤던 상황이 그 네, 상황이었네요. 그거예요. 지금도 사진 있는데 막 끔찍하게 아주 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구해줬대요. 목을 딱 물렸는데 어머. 걔 깜피를 떨쳐내고서는 그러고 이 녀석이 그제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걔를 막 이렇게 하고서 하다가 케어하다가 그 저희 디어교와 잡지라고 저희 이 책방 몇 명하고 이 동네 분들하고 막 같이 만드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 기자단 하시는 분이 이제 용기를 내서 내가 한번 데려가 보겠다. 그래서 데려가셨는데 지금 완전히 귀종냥이 됐어요. 귀종냥이자 되냥이. 그리고 아주 품종이 하얗고 이렇게 폭신한 아이더라고요. 그거 좀 보니까는 아주 잘 해놓으니까 연두빛 눈에다가 해서 아주 잘 자라고 있어서 저희가 무척 안타까워하고 있죠. 이제 이거 우리가 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낀 점이 이제 우리 이 책발전소 그때는 책발전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점어 책방이 네. 이제 동네 이렇게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뭐 이제 유대 관계라든지 아니면 소통 그런 관계를 중요시 그러니까 그것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내지는 어떤 다른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그 생명들과도 어떤 공존을 좀 모색하고 또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인상이 사실 이렇게 제가 이제 취재하고 인터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이제 마무리가 너무 또 좋으니까 네, 우리 여기 점호 책방도 엄청 그렇게 귀족 모든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어떤 그 정신적으로 레벨업을 좀 그렇게 또 하시지 않을까 막 이런 기쁜 그 다양한 저는 이제 점호 책방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실험 또 특히 이제 인문학적인 면에서 또 사회과학적으로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페북 친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관심 가지고 보는데 그런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 또 이제 지금 여름이니까 또 어떤 기획들을 또 하고 계시는지 네.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그러니까 책방에 시작한 거는 저희가 다른 분들이랑도 얘기할 때 사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희 밑바탕에는 교화도서관이 있었어요. 예. 그거를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교화도서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예. 그 강의에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을 계속 이어서 뭔가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강의가 끝나서 질문을 많이 한 사람들을 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모이라 그런 다음에 뭐 시민 토론회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는 그렇게 어찌어찌 해서 2009년도에 그러니까 독서 동아리가 예. 만들어졌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도 계속 참여하시면서 같이 뭐 해보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거를 건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도서관 쪽에서 예.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까지도 책벗이 11년째? 예. 200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예. 11년째 지금 책벗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고 나고 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러기는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인 분들이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그 관심사에 대해서 이제 이런 책 읽어보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과학 쪽에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보자 그러는데 저희 책방 조합원들도 그런 취지로 사실은 모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 중에 누가 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조합원들이 나 이거 같이 할래 이러면 같이 도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을에서 구현해보자 그런 취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이제 뭐 지금 바빠서 활동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활동하고 싶은 사람은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럴 때 자 손들어 그러면 몇 명이 딱 붙어가지고 그 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양해졌죠 장르가.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이제 같이 활동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던 거를 올 여름에 특히 좀 정리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예. 점오 서머스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 그러니까 하고 있던 걸 사실은 정리만 한 거죠. 뭐 카테고라이징도 저희 맘대로 맘대로 정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책방에서는 이제 어학 쪽으로는 지금 현재 일본어
는 저희 조합원인 일본인 분이 일본어 강의는 여러 종류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11월까지는 사자소학으로 한문 공부하는 강좌가 생겼어요. 예. 그리고 이제 책벗이랑 같이 함께 이제 운영하는 거는 그 사회과학 쪽인데 한국경제사. 그것도 이제 저희 책방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조영근 교수님이 이제 이끌어 주시고 계시고요. 옛날에 교화도서관에서 욕망의 한국경제사라고 5강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지경에서 살게 됐는가를 예.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탄은 욕정의 한국경제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거를 좀 확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자 이래서 이제 그 한국경제사 공부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조영근 선생님이 같이 하시는 건 이건 예, 또 하시는 게 있는데 질병 관련 그러니까 총균쇄, 인수공통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의 이런 질병사에 관련된 거 그쪽에 독서 동아리를 또 하나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여기 책방에서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그리고 유튜브는 이제 동네 중년들이 제2의 삶을 꿈꾸는 구독자 수 100명의 그런 유튜브도 촬영을 하고 저희 책방 홍보 책방용 유튜브도 촬영하고 그리고 저희 조합원 중에 이제 성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다원 예술을 해요. 그래서 그 다원 예술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 장르만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악을 하는데 연극 배우가 같이 낭독을 하기도 하고 거기 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에 차가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을 좀 믹스하는 건데 그 친구가 리드하는 인력 발전소 걔도 발전소 이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그 예. 문화예술 그 저희끼리 동아리인데 거기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주제를 뽑아서 그 다음 주에는 그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사진을 찍어서 뭐 얘기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또 그 인력발전소 팀원이 여기서 뭔가의 퍼포먼스든 공연이든 이벤트든을 하는 그런 약간 커뮤니티 아트 쪽으로 시도를 하면서 저희끼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점오 책방의 서머 스쿨이 상당히 그렇게 다양하게 돼 있고 오늘 오후에도 저희한테 요즘에는 그 강의 요청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사실 작가님들이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지금 책 나오고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저희도 여기에 이주연 작가님 이분 삐삐 언니 이분을 모시기로 했는데 그때 두 번째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뭐 그게 되면서 이틀 전에 취소를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거를 못하게 코로나 하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모시기 이틀 전에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그래도 모시자. 모셔서 찍어가지고 올리자. 근데 이분이 찍어서 올리는 게 이분한테 책에 맞을까? 이런 고민을 막 하다가 죄송합니다. 못 모시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매달 한 번씩 힘내라 작가 전을 하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분의 책을 읽고 후기를 써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프린트아웃을 해요. 예, 저쪽에 지금 샘플이 있거든요. 거기 예, 거기에 보면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저희가 그만큼을 출력을 해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작가님을 선정해서 저렇게 이제 안에다가 글을 써요. 글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력을 해서 저걸 이제 편지 봉투에다가 붙여서 예쁘게 상자에다 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려요, 작가님한테. 그래서 지금 7월까지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고 8월에도 이제 작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하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해서 편지 봉투에다 다 넣어서 박스에다가 예쁘게 해서 작가님 힘내세요라는 이벤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진행하고 이제 저희 뭐 조금 있다가 오후 2시에 이제 이종수 선생님이라고 저희 미술관 탐방 같이 하는 선생님이 강연도 하시고 어쩌다 보니까 26일? 그때 이정모 관장님이 또 오셔서 AI 시대의 약간
아이들 살아가는 방법, 예. 젊은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아무튼 뭐 도서관이나 출판사들이랑 엮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벤트도 하게 되네요. 지금 이제 이정은 선생님 이제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제가 여름에 어떤 걸 기획을 하고 계세요라고 이제 한번 제가 물었는데 항상 하고 있는 걸 여름이라고 일부러 예. 그냥 근데 짜놓은 지금 거밖에 그 없어요. 정리해 놓은 거를 지금 들으니까 뭐 10손가락도 넘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입에서 다 그거를 정리해서 얘기하기도 지금 버거울 정도로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작년에 그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를 이렇게 책을 매개로 한 어떤 문화와 또 일상의 삶을 나누는 그런 플랫폼이 되고 싶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 말하자면 그런 역할을 지금 너무 충실히 지금 그런 어떤 그 컨텐츠 내지는 프로그램 속에서 잘 지금 구현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서 이거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럼요.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네, 힘이 너무 들어서 저희가 다 조합원들이 이제 네. 서로 십시일반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전 궁금한 게 그래서 조합원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예 또 저희가 항상 열려 있는지 다른 분들한테 또 조합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이 열려 있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조합원이라고 그러니까 공개돼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뭔가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머릿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명이 여기를 얼마나 오픈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머릿수를 많이 늘리면 그만큼을 다 저희가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안에 소화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합비 때문에 받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조합비보다는 그러면 플랫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는 플랫폼보다는 우리 거에다가 우리 거를 충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을 늘리고 있지는 않고 그때 점오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면 그 점오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예, 그러니까 점오는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예. 지금 이래저래 그냥 참여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저희가 정식 조합원은 얼마 안 되지만 참여하시고 있는 활동하시는 분은 15명이에요. 근데 그 15명이 뭐 사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영근 교수님 같은 경우도 사회학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성악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평소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나의 직업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을에서의 공공성이라든지 이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거를 어떻게 풀면 좋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사실 거기에다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기적일 수 있어요. 저희가 니들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모였냐는데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현을 해볼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예.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예.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여쭤본 거고요. 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이 도시재생, 저도 이제 도시재생, 우리 마을이 도시재생인데 지역인데 제가 초창기부터 그 우리 마을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거 이제 이제 희망지 사업 때부터 이렇게 제가 또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와서 이게 이제 이 파주 우리 교화도서관과 이제 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란 게 이제 이게 마을 에세이를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게 이제 점오 책방, 그러니까 발전소 책방을 통해서 더 놀란 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꼭 외부적으로 어떤 뭐 서울시 이런 데서 이제 그 지정을 받고 돈 얼마를 뭐 100억이든 얼마를 들여와서 이게 뭐 이 주변에 어떤 공동 뭐 시설, 앵커 시설 이런 거 하나 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지금 이런 이정훈 선생님 같은 그런 사고방식, 그런 마인드, 이런 생각을 가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구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새로운 도시 재생이더라고요, 솔직히. 문화적인 면에서.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시 재생이라고 해도 돈이 얼마 들어왔다 그래도 그게 그 돈이 아닌 게 어떤 그 뭐 소방도로라든지 실질적인 주택에 투여하거나 뭐 이런 실제적인 재생에 쓰는 건 내가 볼 때는 없더라고요. 컨텐츠라든지
또 마을 사람들 어떤 조직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뭐 이런 쪽에 협동조합 만들어서 그러니까 꽃이 도시재생의 뭐 꽃은 뭐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이름으로는 그런 이름이 없더라도 이미 그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사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즘 여름에 지금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그렇게 또 하고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코로나19가 이제 이렇게 터졌잖아요. 이런 시국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이제 작가들에게 힘내라라는 이렇게 간접적인 이런 또 이제 비대면의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런 전달도 하고 한다고는 하셨지만 또 어떤 면에서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하고 계시는지 또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또 피해도 많았겠지만 또 조금 또 뭐 긍정적인 부분도 혹시 있었다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서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해서 그게 됐어요. 국토교통부 창의혁신형 도시재생. 아,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하겠다가 아니고 그쪽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그러니까요. 만들어 보겠다. 예. 되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근데 거기서의 저희 조합에서의 제일 중점은 예. 커다란 센터, 나를 중심으로 다 모이거라가 아니고요. 그 여기서도 사실 이 제목을 뽑으셔서 참 느슨하년데? 느슨한데. 이거를 뽑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왜요? 그랬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커다란 센터, 아, 우리 조합원 늘려, 아, 다 밑으로 모여. 이 컨셉이 아니고, 이런 곳, 예. 카페, 뭐 빨래방, 뭐 편의점, 예. 다양한 곳들이 점점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는 제가 표현하는 것 중에 되게 좋아하는 게 레고 같은 거 되게 좋아한다 그러거든요. 그 레고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뭐 하나 만들어 놨다가 푸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견고하게 크게 해가지고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본드로다 붙여.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작은 단위 언제든지 이쪽으로 이런 새 조합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벗어날 수 있고 그렇지만 이런 한 커다란 범위 안에서 다양한 변화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했을 때 저희는 그래 맞아 이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작게 어디 멀리 가지 말고 길 산책하고 걷고 사람 가볍게 만나고 공연하는데 200명 모이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슬쩍 보면서 공연인 거 그런 게 평상시화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했던 것들이랑 조금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올랐어요. 처음에 문 많이 닫았잖아요. 네, 많이 닫았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 이제 오세요. 그래서 여기 책 빌려줘요? 아닌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가시고 이런 것도 많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아니지 우리가 집에 있는 책 좀 갖고 와서 동네 분들 보시고 싶다고 그럼 빌려드리자. 그래서 저쪽에 공유서가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말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를 작게 하고 뭐 아직까진 저희도 그래도 열체크하고 뭐하고 조심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단위를 작게 그리고 잦게 잦은 부딪힘 만남 규모는 작고 다양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코로나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알맞은 그런 이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사실은 이런 유튜브라든지 영상 쪽에도 저희가 이제 치중을 하고 있는 게 예. 이것들을 그래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느 정도는 갖춰놓자라고 해서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엄청 유명한 뭐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이 지역이 공유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지역의 것들을 우리가 지금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디어교화라는 잡지를 4년째 만들고 있는데 이것들도 이렇게 미디어로 약간 다 남기고 그러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면서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점점이 그냥 느슨하게 그냥 걸치고 있는 정도? 요 정도가 저희한테 맞지 않은가.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밖에 못 다니시니까 여기 와서 책을 그래도 좀 사주시고 책을 요즘에는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 7시에 온다면서요. 뭐 근데 그렇게 급한 책이신가? 수험서인가? 좀 늦. 아니 제가 이제 면허 시험 볼 때 제가 필기 시험을 면허 시험장에서 해가지고 다음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책을 사서 밤새 공부해서 봤거든요. 그만큼 급한 건가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는 하죠. 그리고 좀 기다려 주시고 책을 기다리면서 조금 설레도 보시고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종수는 많지 않잖아요. 보시다시피 근데 뭐뭐뭐뭐 예약 이러면 이제 저희가 뚜루를 해서 아, 네 지금 이거 재고가 없으니까 한 4일 걸립니다 이러고 도착했습니다. 그럼 또 오셔가지고 보시면 또 저희가 그 사이에 책이 자주 바뀌어요. 조금씩 해서 아 이번에 요게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느슨한 만남 네. 그런 걸 유도하고 있죠.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어쨌든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지금 현재 네 동네 책방이 가장 예.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 보면 뭐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공간도 다 대형화가 돼 있어서 네. 오히려 다 이제 그거 폐쇄 조치가 되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데는 다 이게 폐쇄가 되고 스타벅스 같은 데는 이제 뭐 그렇지는 않지만 좀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있기에는. 근데 다 마스크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안 쓰고 이렇게 책 보거나 하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저래도 되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가장 정말 안전한 느낌이 물씬 들면서 또 더불어서 또 좀 유튜브? 그죠? 근데 그 유튜브의 컨텐츠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하고 있는 유튜브는 우선 아까 일본어 수업을 맡고 있다는 그 니카미 의리에상이라는 저희 식구인데 네. 그분이 일본에서도 학교 선생님이었고 네. 책을 엄청 좋아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한글 다 그분이 쓰신 거예요. 뭐 이런 거 막 써가지고 붙이고 이런 거 진짜 좋아하세요. 그래서 막 책 소개글 근데 저보다 글씨를 더 잘 쓰시더라고요. 잘 쓰시더라고요. 글씨체가. 예, 그래서 저분이랑 이제 마음이 동하였죠. 그래서 이제 책 소개, 예. 점호 책방에서 선사하는 책 소개를 하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몇 가지 구상 중이긴 한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년의 남성분하고 제가 껴서 책술 개꿀이라고 저는 책 얘기하고 한 분은 여기 문발리 우리술 연구소라고 예, 예. 술 빚는 곳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우리술 이야기하고 같이 그러니까 방송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유튜브 하고 있어요. 모르셨군요. 아니 책술 개꿀은 들었는데 이게 구독과 무슨, 좋아요를. 무슨 개꿀 같은 소리야. 네, 막 이래가면서 네, 그렇죠. 한번 꼭 좋아요 이렇게 네, 해봐야 그럼요,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술 얘기하고 걔는 걔 반려견 조련 뭐 행동교정사인가 뭐 그거 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교육도 되게 많이 하고 다니시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꿀은 이제 그분이 좀 애매한데 그분이 양봉이 꿈이래요. 그래서 왜 양봉을 하고 싶은데 잘 퇴직하면 양봉할 거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놀면서 꿀 따고 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표가 저번에는 양봉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서 무슨 뭐 드론을 해야 되겠어 그러더니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드론을 주문했는데 팔았대요. 근데 요즘엔 손금을 이거를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50대 저희가 다 50대가 모였거든요. 예. 50대 중반이 모여서 앞으로 뭐 했으면 좋겠나, 뭐가 관심사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제 사실 조금 아까 이제 우리 이정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연대라든지 예. 조금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잖아요. 뭐 느슨한 연대라든지 네. 아까 다 얘기를 또 하신 부분이긴 한데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그 연대는 어떤 것인지 어떤 연대를 추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실 조합에 저는 그냥 일반 조합원이에요. 예. 뭐 이사도 아니고 이사장도 아니고 그냥 그게
누구를 하나를 잡더라도 다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조합원인 이정은의 얘기예요. 점 책방의 얘기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레고 스타일이 좋다고 그랬던 게 레고를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우선 폼대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다시 부신 다음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막 만드는 걸 좋아해요. 가변 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 이런 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선 그런 형태를 마을에서 작은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공간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참 살기 어렵잖아요. 지금 뭐 다 크게 뭐 고급진 뭐 최소한 뭐 샌드위치에 하몽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약간 작은 규모로 이렇게 되는 건 살아남지 못하고 돈이 투자가 되고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사람들이 가지 더 이상은 일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더 점점이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느슨한 연대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독서 동아리에서 많이 배웠는데 제 성격이 되게 강하고 그래서 다른 의견을 막 용납을 못 해요. 저 아직까지도 그러기는 아니, 한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예, 제가 그래 왔어요. 아,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이 느슨한 연대를 위해서는 예. 다른 사람들이랑의 느슨한 연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다른 직종, 다른 사람의 이야기, 뭐 나랑 다른 사람이랑 의견이 달라. 예. 그러면 헤어졌어. 다시 꼴보기 싫어. 이게 아니고 다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접점들이 필요하고 예.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한데 예. 지금 저희 책방 쪽에서만 보자면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도서정가제 폐지거든요.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도서정가제라는 거를 만들었으면 만든 취지도 있을 것이고 왜 책이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 다 세일하는데 왜 책은 안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래서 안 돼요 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외국은 어떻게 해요? 예.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출판사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새 책은 도서관에 못 들어오죠? 6개월인가 못 들어와요. 사야지. 왜 도서관이 새 책을 갖다 놔?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프랑스는 반아마존법 있죠. 택배 누가 공짜로 하래? 돈 내. 굿즈 안 돼. 독일도 이거는 문화다. 도서는 그냥 일반 자본주의 사회에서 놀 수가 없는 이유가 도서는 책은 문화고 역사고 그것들이니까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니까는 보호한다. 다양한 나라마다 해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서정가제를 뭐 지금 준 도서정가제라고 만들어 놨어요. 예. 근데 리퍼 도서 출판사에서는 막 망가진 책들이 반품됐는데 팔지를 못해요. 도서정가제에 걸려서. 리퍼 도서로 다시 할 수가 없어요. 뭐 1년 지나야 되든가 뭐 이런 식으로 까다롭게 돼 있는데 모 중고서점 전국적인 모 중고서점 체인점에서는 어제 나온 신간이 버젓이 중고서적으로 다 팔리고 있죠. 중고서점에서 책들이 순환하고 있는데 그 책들이 순환하고 있을 때 출판사가 이득을 보나요? 그 저자가 이득을 보나요? 아무도 이득 보지 이득을 안 않아요. 근데 작은 영세 출판사들은 그런 대형 서점에서 막 망가져가지고 온 걸 반품을 딱 해놔도 그걸 리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부당하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사실 6년 됐대요. 지금 도서정가제가.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논의가 됐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논의는 전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 논의가 서로 뭐 출판사, 대형 출판사, 작은 출판사, 대형 서점, 온라인 서점, 작은 동네 책방 서로 그것들이 공유되고 서로 다른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결론이 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도서정가제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 아니 뭐 거기 생태계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어디 유명한 어디에서 뭐 아주 적극 지지를 하신다는 그런 모임에서 국민 청원을 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내려왔대요. 도서정가제 폐지한다. 폐지해라. 검토해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정된 건 아니죠, 그래도. 뭐 거의 확정식으로 뭐 그냥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출판 쪽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근데 이제 저는 과정이 이런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느슨한 연대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서로 다름이 만나서 부딪히거나 이런 게 계속 되고 그러면서 합의가 되고 되고 거기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냥 텄어. 여기도 불만, 저기도 불만, 뭐 하네? 없애.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일반적인 책에 대한 인식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런 반영을. 근데 그렇죠. 그렇기는 왜냐하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책을 1인 출판을 내고 책을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주변에 이제 제 아는 사람들이 뭐 빵가게를 오픈을 했어. 아니면 뭐 다른 가게를 오픈을 했어. 그런데 그런데 가서 뭐 공짜로 달라고는 안 하잖아요. 하나 팔아줄 생각을 하지. 근데 우리 같은 책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한 권 줘봐 이런 느낌의 뉘앙스인 거예요.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네. 안 주면 좀 서운해해. 예. 그러니까 나도 또 그런 분위기에 조금 휩쓸려서 어떡하지 조금 미안하다 막 약간 이런 느낌도 사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우리 그 국민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책에도 그렇게 반영이 돼서 어떤 그 정책을 결정을 하거나 할 때도 그런 이렇게 무식에 깔린 것들이 반영된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물론 그렇죠. 네. 저희가 여태껏 살아온 것들을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그냥 여태껏 살아왔으니까 그렇죠. 그대로 살겠다고 할 필요까지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냥 지금부터라도 문제 우리가 제기는 우리가 이제 해야죠. 얘기를 해보고 예. 논의를 해보고 저는 이런 작은 동네에서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동네 책방들이 지금 전국에 이런 걸 하는 사람들 중에 한 90몇 군데인가 해서 전국 동네 책방 네트워크라고 만들었어요, 재작년에. 예. 그래서 저희끼리 공유하고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저희를 인정해 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우선 저희가 그러한 문제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한 책임도 느껴야 되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공간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좀 건방진 소리긴 모르겠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그러니까 서로 다름에 대해서 공유하고 무엇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내가 좀 질 수도 있고 합의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건 민주주의는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현재 그냥 진행형인 거잖아요. 그거를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동네 책방들 조그마한 동네 책방들이 지금 모여서 활동을 하고 뭐 바이로컬 캠페인도 올해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종모 관장님 오시는 것도 그 바이로컬 캠페인의 홍보대사님이세요. 홍보대사님이셔서 그분이 이제 책방을 찾아주신데 저희 책방에 오신다 그런 거고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폐지해? 뭐 이런 게 텅 떨어지면 저희로서는 그러면 저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대형 온라인 서점처럼 택배를 무료로 보내주나요? 뭐 사은품을 껴주나요? 마일리지를 해서 하나요? 제휴카드가 있나요? 그런데다가 뭐 책값 자유화해가지고 책값이 싸지면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책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눈 거에 대해서 공감이 돼야지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축적해야지 책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싸게 하면 많이 살 거다라는 박리담회도 아니고 그 싸지면 누가 그 싼 값을 책임을 질까요? 저자, 출판사가 책임지죠. 유통사가 자기 뼈를 깎아가지고 무료로 해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해서 막 50% 특가 세일 이러면 저희 50% 못하죠.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연대라고 하는 거는 느슨한 연대인데, 네. 그죠? 네. 그 느슨한 연대라고 또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또 도출해내서 네. 또 서로 또 의견을 또 들어보고 예. 또 합의점을 찾아가는 또 예. 도출해내는 예. 그리고 또 그 결과물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연대를 이제 원하신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네, 거기에서 지금 현실적 가장 크게 부딪힌 문제가 예를 들어서 도서정가제 문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공유하지도 않고 토론하지도 않고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 욕만 하고 있고 이런 상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살려주세요. 앞으로 이제 어때 책방지기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조합원으로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책방지기로서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게 이 공간을 뭐 운영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라 그럴까? 또 혹시 우려되는 점 같은 게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일까요? 지금 대외적으로 우려되는 점은 이제 그런 정책적인 게 확 바뀌면서 그냥 몇 년 동안 지역에서 애썼던 그런 네. 책방들이 싹 다 죽어나가게 되는 부분, 그런 게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역에서 점호가 가지고 있는 역할 예, 이라든지 생각이랑도 맞아 떨어져서 아까 우려가 예. 되는 걸 말씀드린 거고, 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책방지기로서는 조합원들이 이제 뭐 조합에서 이렇게 모여서 조합이라고 모여서 저희랑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15명이면 작을 것 아유, 같지만 많죠. 예, 저는 한 5명 정도로 네. 그게 딱 좋을 것 같은데. 제일 분란이 없으려면 예. 혼자 내 돈 갖고 하는 게 제일 나은 건데 그 의견을 다 공유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서 사실 다툼도 있을 것이고 예. 그거를 그냥 요거를 요 상태, 그러니까 더 나아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상태로 그냥 지금 쭉 유지시키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그분의 얘기를 좀 담고 싶어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기는 해요. 단골 선생님 생기면서 와서 무슨 얘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그런 얘기가 돼서 저희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희 공간뿐만 아니라 난 어디서 뭘 하고 싶은데 그걸 공유하고 싶어 라는 걸 저희가 알려드리고 그것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희 꿈이에요. 우리 책방만 뭐해가 아니고 저희가 다음에 저희 꿈 원래 서머스쿨을 하면서 더 늘렸다가 하나 줄인 게 있는데 각 여기 동네 이제 디오교와 저희 겨울판을 보시면 요 동네에 아직까지도 그래도 공방들이 살아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길 드린 기사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엮자. 우리만 하지 말자. 동네에서 뭐 해? 여기 가면 뭐 할 수 있어? 이것도 엮자 이랬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좀 버거워서 이번에는 사실은 뺐는데 그것도 엮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어려움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고 또 조합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는 거 되게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다른 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나의 결과로 도출시킬 건가 그게 어렵지만 네. 나머지는 그냥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 계속 그냥 잘 지금 유지. 지금 이대로 정도면 저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정은 선생님 통해서 도서관이 처음 교화도서관이 이제 이렇게 개관을 했을 때부터 강좌를 통해서 또 책밭 동아리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 동아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점호 책방도 어떻게 보면 그 모태가 그 제일 첫 출발점은 교화도서관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2008년에 오픈했죠. 2008년 오픈 이후로 이 마을에 척추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사실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되게 컸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만들어내갖고 여기 골목잔치 할 때 옛날에 도서관에서 막 선생님들 막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책도 그게 가지고 오고 참 독특한 케이스예요. 여기 이 교화에서만 볼 수 있는 운정도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운정에서는 여기가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인터뷰할 때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 운정에 사시는 분들이 교화 쪽으로 오시는 거는 제가 봤어요. 그리고 지금 동네 사람인가요? 프로그램? 네. 교화도서관에 동네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그게 처음 시작한 게 2012년인가?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아, 그 프로그램의 시작도 취지가 똑같아요. 예. 전국적으로 유명한 TV에 나오는 바리스타를 왜 불러? 우리 동네에 좋은 바리스타 있는데 그분 모시고 얘기하자. 그래서 1호가 커피 발전소예요.
보통은 동네 사람 무시하는데 예.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저 조금 더 예. 뭔가 실력 있어 보이고 뭐 막.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모객도 그런 사람이 잘 되죠. 그럼 도서관에서 얼마나 편해. 유명한 사람 강의 그러면 매진되는데. 뭐 이상한 거 기획해봐. 열심히 해가지고 기획하면 안 오는데. 뭐 이러긴 하지만 예. 동네 사람의 지금도 동네 사람하고 얼마 전에 포비했죠. 예, 포비. 저희 직조하고 하시는 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들의 삶을 얘기 들어보고, 목공 옛날에 여기 초이스우드 있을 때 목공 그분이 하셨고 그렇게 엮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무슨 선물을 사거나 뭐가 행사가 있을 때 도서관 몇 주년, 4주년 뭐 이런 거 할 때 그 이벤트에서 선물이 여기 도예공방에서 만든 커피잔 세트. 그런 식으로 이 동네 안에서의 소비, 이 동네 안에서의 소통,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특별한 예. 특별한 그 예, 경험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딜 가든지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잘 들었고요. 네. 저 이제 얘기 들어본 이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매혹적인 식물이라는 책을 이제 몇 년 전에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식물이 동물보다 훨씬 진화 능력이 이제 탁월하고 우월하다. 유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이제 위대한 생존이라는 책에서도 보면은 정말 이 식물이 막 10,000년 이상 가는 식물도 있더라고요. 이끼류이긴 네. 하지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이 중요시, 그러니까 이 식물의 이제 말하자면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 아까 그 모듈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조립이 일종의 모듈성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 낮게 이렇게 하고 해체할 때는 아무도 이렇게 해체시킨다고 해서 죽진 않잖아요. 다시 또 합쳐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여기 점호 책방도 또 운영자의 이게 책방지기의 그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인드가 지금 아까 그 모듈성을 갖고 지금 하신다는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교화도서관 같은 경우도 우주선에 비유를 하면 모선에서 이렇게 왜 조그만 그 우주 비행선들이 나와서 각각 자기 그 지역에 또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소통의 어떤 통로, 플랫폼이 돼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런 이 씨앗들을 이렇게 뿌려서 잘 가꾸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주 긴 생명력으로 오랫동안 이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아주 발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 오랜 시간 동안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